네팔은 히말라야 산맥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장엄한 나라입니다. 국토의 약 75%가 산지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구리 10개 중 8개가 이 작은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카트만두의 공기 오염은 너무 심해서 지구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으로 꼽히는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건기가 되면 대기질 지수 AQI가 300을 훌쩍 넘기도 하는데 이 수치는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단계입니다. 네팔은 우리가 보통 평화와 깨달음의 상징으로 떠올리는 불교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팔 사람들 중 실제로 불교를 믿는 비율은 약 9%에 불과하고 81, 4%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발상지라고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미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네팔은 1년의 공휴일이 36일이나 됩니다. 전 세계에서 공식적인 공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 많은 휴일들 가운데서도 네팔 사람들의 정신적 세계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의식이 있는데 바로 바그마티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야외 화장 의식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는 장례 의식을 조용한 장례식장 안에 숨기지 않습니다. 바그마티 강둑에서 화장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가족과 친척은 물론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이 장면을 자연스럽게 지켜봅니다. 화장이 끝난 뒤 유골제는 바로 강물에 뿌려집니다. 이것은 영혼이 해방되고 윤회의 고리가 닫히며 새로운 영적 삶을 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힌두교 신자들에게 바그마티 강은 신성한 겐지스 강의 쌍둥이 자매와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 화장을 치르면 곧바로 구원을 얻어 다시 태어남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전통은 현대 사회의 큰 문제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화되지 않은 생활 하수와 쓰레기가 흘러 들어오면서 바그마티 강은 네팔에서 가장 오염된 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카트만두의 도시가 커질수록 이 강은 점점 더 지저분해졌고 깊은 신앙심의 상징이던 강이 도시 개발과 환경 파괴의 부담을 함께 안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현대 도시의 현실이 극명하게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네팔 노인들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이 강가에서 보내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해 옵니다.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노년을 보내다가 이곳에서 화장을 치르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의 마무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장엄한 화장의식, 바로 옆에서는 또 다른 일상이 펼쳐집니다. 동네 사람들은 강둑을 산책하고 길거리 간식을 먹고 사진을 찍으며 가족과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양인들의 눈에는 마치 묘지 옆에서 소풍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어색하고 실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의식에서 결혼 풍습에 이르기까지 네팔의 전통은 하나같이 신앙과 의무,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뒤섞인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남녀 모두 한 사람만 배우자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우자를 둘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이나 감정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경우 그것은 가정의 경제력과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힘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각 아내는 아이를 키우거나 밭을 일구고 가축을 돌보는 등 맡은 역할이 있고 이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집안과 마을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혼식은 곡물과 가축, 돈을 서로 주고받는 의식이 중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세대의 친척들이 모여 며칠씩 이어지는 큰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 집안이 얽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약속인 셈입니다. 어떤 네팔 여성들은 평생에 걸쳐 3번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혼이나 개인적인 선택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집안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형제와 다시 혼인하는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이 흩어지지 않고 땅과 가축 같은 재산이 외부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제도만 봐도 네팔 여성들의 삶에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면이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언제나 그렇듯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편 네팔에는 자신의 몸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자유로운 여성들도 많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은 강이나 시냇물,
폭포에서 아무렇지 않게 몸을 씻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밖에서 씻으며 자라기 때문에 이들에게 야외 목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습관일 뿐입니다. 이 여성들은 히말라야와 남아시아의 특징이 섞인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꿀색 피부와 또렷한 광대뼈, 깊고 표현이 풍부한 눈매, 산골마을 특유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미소를 지닙니다. 이들은 몸도 마음도 단단해서 집안일과 농사, 마을의 경제활동까지 책임지며 공동체가 살아가도록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인하고 열린 태도를 가진 네팔 여성들조차 생리가 시작되면 오랜 관습인 차우파디 관행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통은 여성이 생리 중일 때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다고 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은 가족에게서 떨어져 집 밖의 작은 움막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지내야 합니다. 식물이나 가축을 만지는 것, 가족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행동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네팔 대법원은 2015년에 차우파디를 공식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상한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관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보다 오랜 세월 몸에 밴 믿음과 습관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우파디가 한 문화의 일부라고 느껴진다면 댓글에 1번을, 모든 여성이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2번을 남겨주세요. 네팔에는 쿠마리 전통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신앙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녀 한 명을 여신 탈레주의 살아있는 화신으로 선택해 자비와 신성한 힘을 대표하는 존재로 모시는 것입니다. 쿠마리를 뽑는 과정은 매우 세밀하고 비밀스럽습니다. 쿠마리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공주를 뜻하는 카냐에서 온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의식과 기준을 하나하나 통과해야만 한 소녀가 선택됩니다. 이렇게 뽑힌 소녀는 카트만두의 오래된 건물에서 지내며 전통 의식에 참여하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나라 전체의 영적 상징 역할을 합니다. 쿠마리는 일반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선생님이 신전으로 찾아와 그곳에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외부 사람들이 쿠마리를 만나려면 정해진 시간에 신전의 창문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은 아침 9시와 오후 4시 단 2번뿐입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쿠마리는 단순히 특이한 문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지켜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쿠마리와 관련된 축제와 의식에는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이 살아있는 여신 전통은 네팔 문화 가운데서도 가장 독특하고 널리 알려진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엇이 예의 바른 행동인지에 대한 당신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문화 규칙들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네팔에서는 남녀가 사람들 앞에서 스킨십을 하는 것이 금기시됩니다. 연인과 길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 섞인 시선과 함께 불편하고 못마땅한 눈길을 보낼 것입니다. 반대로 네팔 거리에서는 남성끼리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남자친구들끼리 손을 잡는 것은 우정과 정서적 친밀감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몸짓일 뿐입니다. 뉴욕이나 파리 같은 서구 도시를 걷다가 남성 둘이 손을 꼭 잡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네팔에서는 이런 장면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며 오히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이 되기도 합니다. 네팔 사람들의 친밀한 표현 방식에는 이렇게 부드럽고 섬세한 문화적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꾸밈없이 솔직하고 진심이 담긴 매우 인간적인 관계의 표현입니다. 이것들은 네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 규칙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이라도 정말이야 하고 놀라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한 번쯤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만 누르고 끝내지 마시고 바로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작은 추가 수입이 되는 큰 도움이고 여러분께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영상들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15가지쯤 되는 결혼식 메뉴만 봐도 푸짐하다고 느껴진다면 네팔의 뉴아리 결혼 전통을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뉴아리 사람들은 결혼식을 맞이하면 무려 14가지에 이르는 전통 음식을 한 번에 차려내면서 잊을 수 없는 거대한 식도락 여행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손님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한 과시가 아니라 풍요와 완전한 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4가지 요리는 모두 오랜 세대에 걸쳐 내려온 방식대로 하나하나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진한 향신료를 더한 버팔로 고기 요리, 전통 약초와 함께 지은 향기로운 찰밥, 오랜 시간 끓여 부드럽게 완성한 렌틸콩 수프, 그리고 비정제 설탕과 검은 참깨를 넣어 찐 만두 같은 달콤한 디저트 요마리까지 온갖 맛이 식탁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주 전부터 가족 전체가 모여 함께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합니다. 각각의 음식에는 히말라야 땅의 기후와 역사,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힌두와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음식 전통이 한 상 위에서 어울리며 말 그대로 하나의 음식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운맛부터 은은한 단맛까지, 든든한 고기, 요리부터 섬세한 채식 요리에 이르기까지 네팔 음식 문화의 폭넓은 다양성이 한 번에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사는 나라의 결혼식에서는 보통 몇 가지 정도의 요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고 이웃 나라들의 결혼 문화와 비교해보는 재미도 함께 나눠보세요. 쇠고기를 자주 먹는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라면 네팔의 소 이야기는 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네팔의 주된 종교인 힌두교에서 소는 부와 행운, 번영을 관장하는 여신 락슈미를 상징합니다. 이 때문에 소를 죽이거나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법을 어기면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팔에는 소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축제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 자트라입니다. 이 축제 기간에는 소의 얼굴에 붉은색과 노란색 가루를 바르고 화려한 꽃목걸이를 걸어준 뒤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 거리를 행진합니다. 사람들은 소에게 과일과 달콤한 음식을 먹이며 가장 소중한 손님을 대접하듯 정성껏 축복을 보냅니다. 조상들을 기리는 제사에서는 소가 세상을 떠난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를 잘 대하는 것은 곧 돌아가신 가족에게 예의를 갖추는 일로 여겨집니다. 살아있는 소를 통해 이미 떠난 이들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존중을 전하는 셈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소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지만 대신 버팔로 고기는 전통 식사에서 허용되는 대체고기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성함과 일상의 식생활이 나란히 존재하는 모습은 네팔 사회의 독특한 가치관을 잘 보여줍니다. 국제 관광객들이 산소통에 의지하며 눈 덮인 산비탈을 한 걸음씩 떨리는 발걸음으로 오를 때 셰르파들은 100kg이 넘는 짐을 짊어진 채 차분한 표정으로 에베레스트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들에게 해발 8,000m가 넘는 고도를 오르는 일은 대단한 도전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업무에 가까운 일입니다. 셰르파들은 솔루쿤부 지역의 해발 3,000m가 넘는 마을들에 평생을 살며 지냅니다. 이곳의 공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어지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희박하고 기온은 자주 영하로 떨어지며 매서운 바람은 한순간에 몸의 균형을 잃게 만들 정도로 거셉니다. 이런 환경에서 계속 살아온 결과 셰르파들의 몸에는 과학자들이 지금도 연구 중인 독특한 적응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셰르파들의 심장은 해수면 근처에 사는 사람들보다 느리게 뛰지만 폐는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여 희박한 공기에서 산소를 더 잘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숨이 가빠 쓰러질 만한 공기 속에서도 이들은 비교적 안정된 호흡을 유지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유전적 변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지인들은 셰르파들을 불가능한 산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히말라야의 초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에베레스트를 향한 원정대에서 셰르파들은 단순한 안내인이나 짐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정의 영혼 같은 존재입니다. 무거운 텐트와 산소통, 식량과 비상 장비까지 거의 모든 짐을 지고 위험한 빙벽과 협곡을 지나 캠프를 설치합니다. 길을 찾고 위험한 구간을 탐색하며 외국인 등반가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를 직접 메고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셰르파들이 없다면 대부분의 에베레스트 원정은 실패하거나 비극으로 끝났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놀라운 사람들은 보통 사람에게는 초인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일을 일상적인 직업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르파들은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체력을 가진 집단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네팔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매우 특이한 나라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네팔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71, 8세이고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71, 2세입니다. 차이는 그리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수치만으로도 네팔은 남성이 여성보다 오래 사는 드문 나라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5년에서 7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네팔의 상황은 세계적인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전 현상은 왜 생긴 것일까요? 연구자들은 몇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네팔 문화에는 명상과 호흡 수련, 상기를 오르내리며 일하는 활동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단순하고 절제된 식습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농사와 목축을 하며 몸을 계속 움직이는 생활 패턴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마을 단위의 보건 체계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예전에는 시골 남성들이 병원에 가기 어려웠던 환경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방 접종과 기본 진료가 널리 퍼지면서 그 혜택이 특히 남성들에게 크게 돌아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문화, 정신적인 안정을 중시하는 전통이 더해져 나이가 들어도 남성들이 비교적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성별과 수명에 대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에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단지 생물학적 차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환경,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네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GMT보다 몇 시간 빠르거나 느린 식으로 1시간 단위의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GMT보다 5시간 빠른 곳, 6시간 빠른 곳, 7시간 빠른 곳처럼 정리하지요. 그런데 네팔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네팔의 공식 표준시는 GMT 기준 시각보다 5시간 45분 빠른 시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시계는 이웃 나라들과 딱 15분씩 어긋나 있고 국제 표준 시간 기준과도 미묘하게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팔의 독특한 시간 감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시계가 흔하지 않거나 전기가 불안정한 상한 오지에서는 사람들 스스로 해의 위치에 따라 시간을 가늠합니다. 해가 어느 쪽에 떠 있는지 보고 밥을 할 때, 가축을 몰고 나갈 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마을 일을 시작할 때를 정합니다. 손목시계나 스마트폰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일부 외딴 보건소나 마을회관에서는 예방접종 시간표나 주민회의 시간이 마을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계로 몇 시라고 딱 잘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대표가 계절과 날씨, 사람들의 생활 리듬을 고려해 대략 언제쯤 모이자고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유연한 시간 사용 방식은 정확한 초단위보다 자연의 흐름과 공동체의 합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나옵니다. 분 단위 일정에 익숙한 사회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조금 혼란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에서는 이 느슨한 시간 감각 덕분에 사람 사이에 여유가 생기고 마을 중심의 일상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이 점을 신선하고 네팔다운 매력으로 기억합니다. 21세기를 사는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팔에는 국가적인 철도망이 전혀 없습니다. 기차가 한 대도 없고 선로도 없고 철도역도 없습니다. 이 장엄한 히말라야의 나라에서 대중교통의 주인공은 단연 버스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들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개성과 생동감을 자랑합니다. 왜 철도가 없을까요? 네팔의 지도를 떠올려 보면 이유가 바로 보입니다. 거친 산악 지형, 깊게 패인 계곡, 절벽 가장자리를 간신히 따라가는 꼬불꼬불한 도로들 때문에 많은 지역에 철도를 놓는 일은 상상을 넘어서는 공사입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문제를 떠나 공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구간도 많습니다. 히말라야를 가로지르는 선로를 만든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비용 면에서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지만 네팔은 철도 대신 아마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개성 넘치는 버스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버스들은 흔히 떠올리는 단조로운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형형색색의 페인트와 신성한 상징 문양, 행운을 비는 문구와 수호신 그림,
정교한 장식이 가득한 움직이는 예술 작품에 가깝습니다. 버스 외관만 봐도 그 지역 사람들의 믿음과 기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버스 안으로 들어가면 각 차량마다 다른 개성이 또 한 번 눈에 들어옵니다. 반짝이는 조명 장식이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여행 내내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승객들은 단지 자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대화, 간단한 간식 나눔, 처음 보는 사람과의 대화까지 함께하는 작은 이동 마을에 합류하는 셈입니다. 네팔의 시내버스를 타고 산길을 달리다 보면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여행에 참여하는 기분이 듭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악 풍경과 함께 현지인들의 일상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웃다 보면 관광 안내책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진짜 네팔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영적인 의미를 지닌 산 중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차푸차레는 정상 부분이 물고기 꼬리를 닮았다 하여 피시테일 마운틴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산입니다. 해발 693m에 이르는 높은 봉구리로 다른 유명한 자연 랜드마크보다도 수백 미터 더 높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지금까지 이 산의 가장 높은 정상에 발을 디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산이 기술적으로 절대 오를 수 없어서도 아니고 등반 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마차푸차레가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이유는 이 산이 힌두교의 신 시바가 머무는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네팔 정부는 이 산의 영적 의미를 지키기 위해 마차푸차레 전체를 영구적인 등반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결정은 오늘날의 세계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대부분의 고봉을 올랐고 가장 깊은 바다를 탐사했고 우주까지 나아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적 믿음과 문화적 존중 때문에 한 산의 정상만큼은 여전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세속화되는 현대 세계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햇빛을 받아 은빛처럼 반짝이는 설산의 능선과 그 아래를 감싸듯 흐르는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마차푸차레의 풍경은 신비로운 위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산을 건드리는 것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차푸차레가 영구적으로 보호받는 사실은 인간의 도전 정신보다 신성한 것에 대한 존중이 앞설 때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장 모험적인 탐험가들조차도 넘지 않겠다고 약속한 보이지 않는 선이 이 산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항공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찔한 착륙지라고 부르는 공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 자리한 루클라 공항은 베테랑 조종색에도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는 600m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 경사도는 약 12도 정도로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해발 2800m가 넘는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일반적인 상업공항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활주로는 루클라보다 3배 이상 길고 바닥이 평평합니다. 하지만 루클라의 활주로는 너무 짧고 경사가 심해서 조종사가 완벽한 착륙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은 10초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10초 동안 정확한 속도와 각도를 맞추지 못하면 그 결과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 조건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산악 지형 특성상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몇 분 사이에 바뀌고 갑자기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하여 엔진 성능과 제동거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은 뒤 완전히 멈출 때까지의 모든 계산이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 요소가 겹쳐 있지만 루클라 공항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향하려는 사람들에게 거의 유일한 관문입니다. 이곳에는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와 헬리콥터들이 드나드는데 마치 모험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장면을 현실에서 보는 느낌을 줍니다. 산사이 계곡을 누비며 기체를 조종하고 변덕스러운 날씨와 맞서 싸우며 산비탈을 깎아 만든 경사진 활주로에 기체를 내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수천 명의 모험가와 등반가들이 이 공항을 통과합니다. 세계 최고봉에 도전하는 첫걸음을 떼기 위해 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루클라에서의 10초 착륙은 에베레스트를 꿈꾸는 이들에게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었고, 지구에서 가장 험난한 산을 향한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진짜 시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산악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축제를 만들어내는 네팔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로 유명할 뿐 아니라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축제들 덕분에 수많은 여행자들을 끌어들이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포카라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열기구 축제는 특히 눈길을 끕니다. 눈 덮인 히말라야, 봉구리를 배경으로 20개가 넘는 알록달록한 열기구들이 하늘에 떠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그림책 속 장면이 현실이 된 것처럼 하늘과 산이 색색의 풍선으로 물듭니다. 축제는 약 9날 동안 이어지며 세계 곳곳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이 특별한 풍경을 함께 즐기기 위해 네팔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네팔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축제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홀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색채의 축제로 불리는 홀리 기간이 되면 도시 전체가 색깔의 전쟁터 같은 흥겨운 놀이터로 변합니다. 겨울이 물러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에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평소 사회적 차이가 모두 사라집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아이와 어른, 현지인과 여행자 구분 없이 모두가 형형색색의 가루와 물을 던지며 함께 어울립니다. 홀리가 한창일 때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전기가 흐르는 듯합니다. 거리에는 웃음소리와 음악,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점점 더 진지하고 바빠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보기 힘들어진 순수한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온몸이 같은 색깔로 물들며 금세 친구가 됩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짧은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고 몇 시간이고 이어지는 즉흥적인 축제에 빠져듭니다. 이 축제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네팔의 자연과 문화가 하나의 무대 위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산악 풍경을 배경으로 따뜻하게 손님을 맞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뛰며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도 환대와 기쁨의 전통을 지켜온 네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순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네팔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히말라야 산자락에 자리한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상상하던 모습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롭고 뜻밖의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여신 전통과 누구도 오르지 않는 신성한 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그리고 세계 표준 시간과 15분씩 어긋난 시간대까지 네팔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라와 문화의 기준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어린 소녀를 여신으로 모시는 쿠마리 전통이었나요? 아니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오래 산다는 수명 통계였나요? 혹은 한 여성이 3번 결혼하는 독특한 결혼 관습이었나요? 여러분이 가장 놀랐던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는 것은 언제나 큰 즐거움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행운과 평온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